안녕하세요. 여러분, 부돈나예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바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주제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계약이 연장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계약 갱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동으로 이전과 조건에 대한 그런 변경 없이 자동으로 좀 계약이 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또 다른 방법이 있죠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한 변동이 좀 있으면서 다시 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재계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묵시적 계약에 대한 그 갱신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.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띄워드렸는데요. 자, 먼저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1항부터 살펴보자면 임대인분이 임차인분에게 계약 만료일 이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그리고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을 또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. 2항을 살펴보자면 그 존속 기간은 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. 3항을 또 같이 살펴보자면 3항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그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언제냐면 임대료 2기의 차임이 연체가 될 시에는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.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성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임대인분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분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그 시점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. 여기서 재계약과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임차인분이 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합니다. 그러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사일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분께 계약에 대한 해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3개월 이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.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는데요. 한눈에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한 그 자료를 좀 올려놓겠습니다. 확인하시고요. 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년간 거주를 하신 그 부분을 이제 집주인분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 한 3개월 전후로 해서 조건에 대한 변경이나 그리고 또 보증금에 대한 증액 이런 부분으로 다시금 원활하게 좀 조율을 하신 이후에 또 재계약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. 사실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법이 도입이 되면서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일반적으로 재계약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계약 갱신이 되시더라도 어떤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이 이뤄져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.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증액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대한 변경이 좀 수정사항이 생기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것입니다. 그랬을 때 보증금 증액이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신 그날 이길 12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. 요새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다라는 그 부분을 저 영상에서도 다루었었는데요. 확정일자 신고는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. 무조건 그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그 시점이 다음날 12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한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, 임차인 그 양쪽에서 둘 다 이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분이 계약 해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불가피하게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분이 직접 다른 세입자분을 구하셔서 중개수수료도 그렇게 부담을 하셔서 또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묵시적 갱신과 또 재계약이 되었을 때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. 묵시적 갱신에서는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분은 해지를 할 수 없고 또 임차인분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분에게 있다는 거, 그리고 재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임대인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은 없는 것이고요. 임차인분이 그 계약 만료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이점,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묵시적 계약과 또 재계약 이렇게 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. 제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